오늘은 커플들을 위해, 그리고 솔로지만 미래의 커플이 될 우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인 고경표 작가님의 사랑의 온도입니다. 출판사는 떠오름 출판사고요. 작가님은 이 책에 여러 사랑, 이별들의 경험이 앞으로 우리의 더 나은 사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저 또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어떤 책을 여러분께 소개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작가님의 이 글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사랑의 온도. 확실히 이 책은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 사랑 중에서도 특히 연인 간의 사랑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듯이 사랑의 온도에도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연인 간의 따뜻한 온도, 차가운 온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따뜻한 온도에서는 현재 내 연인에 대한 소중함을 한 번 더 느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차가운 온도에서는 지나간 연인의 과거 혹은 우리의 연애를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에 있어서 뜨거운 온도를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사랑을,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사랑의 온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고? 글쎄, 약간 딸 키우는 마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더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참고 여자친구에게 좋은 것을 사주게 되고, 주변 사람과의 시간을 줄이고 여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나중에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여자친구가 삐졌을 때는 딸 달래듯이 달래게 되더라. 그리고 딱히 내게는 아무 일 없더라도 여자친구가 행복해하는 걸 보면 괜히 나까지 행복해지고, 여자친구가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괜히 내가 더 불안해지며 걱정되더라. 사실 아직 내가 딸을 키워본 적은 없지만 흔히 남자들은 딸을 가지면 딸바보가 된다고 하잖아. 그냥 그런 것 같아. 항상 여자친구만을 생각하고 여자친구가 내 세상 전부인 그런 바보가 되는 것 같아. 오늘 하루만큼은 내 옆에 바보 남자친구를 위해 먹이를 내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오늘이 가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나만의 바보가 되어줘. 이렇게 말이죠. 너에게 나는 어떤
어떤 사람이야?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네가 전에 말했잖아. 예쁜 말 한마디로 너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좋다고. 원래 예쁜 마음에서 예쁜 말이 나오고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잖아. 근데 내게 너는 너무 예뻐서 내가 예쁜 말을 할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 내가 예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너야. 아마 너를 표현하자면 꽃이라고 해야 할까? 나라는 계절 속에서 너라는 꽃을 피우고 싶어. 너라는 꽃의 향기가 나라는 계절에 퍼지도록. 너는 나에게 예쁜 꽃이야. 나는 그런 너를 예쁘게 피우는 따스한 봄이고. 나를 언제부터 좋아했어?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언제부턴가 문득 네 생각이 나더라. 이유도 없이 네가 보고 싶고 너한테 연락 온 것 없나 자꾸 휴대폰을 보게 되더라. 그땐 너랑 사귀는 관계도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정확히 언제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딱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계절은 이미 시작됐지만 꽃이 피고 나서야 봄이 왔음을 알았고, 단풍에 물이 들고 나서야 가을이 왔음을 알았듯 내 사랑도 그랬어. 너를 딱 언제부터 좋아해야지 하고 좋아한 게 아니라 너를 만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 솔직히 너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너를 좋아했어. 첫눈에 반했어. 이런 말이 더 예쁘고 듣기 좋은 거 알아. 근데 오늘은 말이 아닌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고 싶어. 단순히 4월이 와서 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날씨도 따뜻해져서 봄이라고 하는 거잖아. 나도 단순히 너랑 만나는 관계여서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를 만나다 보니 항상 네 생각만 나고 그런 네가 좋아졌어. (10월의) 연애일기. 하루 일과를 끝내고 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뭐 하냐고. 딱히 할 거 없으면 지금 집 앞으로 갈 테니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술 한잔하지 않겠냐고. 나 지금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술 한잔을 핑계로 예쁜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되냐고. 솔직히 조금은 오글거렸지만 그래서 더 달달한 만남이었어. 평소에는 그저 쓴술이 너랑 마시니까 참 달았던 것처럼 그렇게 한 잔, 두 잔, 잔을 비워가며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평소에는 서로 못했던 속 얘기도 하며 그렇게 더 가까워졌다. 딱 적당히 취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술집에서 나왔다. 다음날 아침에 네가 나를 떠올릴 때 너를 취하게 한 사람 말고 너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거든. 그리고 마저 못 마신 술이 아쉬웠다는 핑계로
내일도 너를 보고 싶었거든. 그렇게 술집을 나와서 거리를 걸었다. 솔직히 그리 추운 날씨는 아니지만 밤 공기가 차다는 핑계로 너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술 기운에 별로 춥지는 않았지만 괜히 추운 척 몸도 떨어봤다. 그 모습을 보고 추운데 왜 옷을 줘? 다시 가져가 라고 말하면 그때 너를 꼭 끌어안으며 이거면 충분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웃으며 아 뭐야 오늘따라 왜 그래? 취했어? 라고 하더라. 그래서 대답했지. 너를 항상 이렇게 웃게 해줄 수 있다면 나는 항상 너에게 술 한잔 안 마셔도 취한 사람이 되어줄게 라고 말이야. 오글거리는 거 알아. 근데 부끄러워하는 네가 너무 귀여운 걸 어떡해. 어느덧 도착한 너희 집 앞. 한번 꼭 끌어안은 다음 너를 들여보냈다. 너는 알지 모르겠지만 네 방불이 켜질 때까지 너희 집 앞을 맴돌다가 불이 켜지면 그제야 내 집으로 향했다. 안 잘 테니까 씻고 잠이 안 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문자를 남기며 그렇게 내가 집에 도착할 때쯤 너는 다 씻었는지 뭐해? 잘 도착했어? 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나는 사실 방금 도착했지만 방금 씻고 누웠어 라고 답장을 보냈다. 괜히 네가 씻고 오라고 할까봐, 그러면 그 사이 네가 잠들어 버릴까봐 두려웠거든. 그렇게 너와 연락을 주고받는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다가 아, 잠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미 잠든 너에게 너와 함께였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너무 예뻤어. 고마워. 사랑해. 잘자. 라는 연락을 남기고 그제야 나도 씻으러 갔다. 가끔 술 마신 날 밤이면 밤잠을 설치다가 항상 새벽에 깨곤 하는 너였으니까. 혹시나 오늘도 그렇게 된다면 새벽에 내 메시지를 읽고 다시 네가 기분 좋게 잠이 들었으면 해.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글이에요. 저도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괜히 여자친구가 미안해할까봐 나 이미 도착해서 씻고 누웠어 라고 보낸 적이 있어요. 사실 아직 씻지 않았거든요. 근데 괜히 연락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으라고 장문에 카톡을 남겼던 적도 있었는데요. 다 그렇게 애틋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로 했다. 오늘따라 달이 참 예쁘기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창밖에 달을 보라고 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것까지 함께하냐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 번 헤어진 적이 있다. 그런데 헤어지고 문득 든 생각은 우리는 같이 꽃구경, 불꽃놀이 한 번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작아 보일지라도 같이 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았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제는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예쁜 달을 보니까 당신이 생각난다는
지금의 내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다. 보고 싶다고, 함께 하자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사소한 것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좋아하긴 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나를 좋아하긴 해?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때 당신의 반응은 어떠하였나요? 혹시 갑자기 왜 그래? 하며 의문을 던졌나요? 아니면 저 말을 듣고 가슴 아파했나요? 사실 저도 예전에 연애할 때면 저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당연하지 라며 형식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묻는 이유가 제 말을 듣고자 한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했던 것인 것을 너무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만약 다시 한번 물어봐 준다면 그때는 꼭 안아줄 텐데. 그런 말 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하며 그 사람을 꼭 안아줄 텐데. 이제 와서야 후회되네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을 적습니다. 일단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하긴 해? 이 말을 꺼냈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당신으로 인해 상대방이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서운함을 직접 말로 꺼내기까지 혼자 얼마나 고민하며 힘들어했을지 생각해주세요. 물론 갑자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점이 서운했는지 궁금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 상황에 맞는 대답 또한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을 꼭 안아주세요. 너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오게 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하며 꼭 안아주세요. 상대방이 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일단 분명한 것은 지금 당신의 사랑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이유는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야 앞으로 고쳐나가든지 할 테니까요. 단 그것은 나중에. 일단은 당신의 진심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그런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러고 나서 물어봐도 늦지 않겠죠. 그때 어떤 점이 서운했어? 하며 말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이런 사소한 속마음에도 신경을 써주세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말이죠.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사랑도 그리고 이별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한순간의 설렘에 이끌려 고백하기보다는 한결같은 사랑할 자신이 있을 때 고백하세요. 물론 설렘도 사랑의 감정은 맞지만 오랜 사랑을 위하여 우리는 설렘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사귈 때는 특히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과 행복했던 시절이 그리워서인지. 단지 그리웠다는 마음으로 다시 사귄다면 절대 전처럼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서로 알거든요. 사귈 때는
아무리 사랑했고 행복했어도 결국 그건 이별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별하지 마세요. 단순히 안 맞는 게 있다고 헤어지기보다는 맞추려고 충분히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헤어져도 늦지 않습니다. 이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춰가는 것은 오직 서로가 함께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꼭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사귀던 당시에는 나를 귀찮게 하는 것만 같던 상대의 집착이 그 후 본인을 외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야 사랑이었음을.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을 진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있는 힘껏 붙잡았어야 했음을. 연애 당시 잦은 다툼도 지나고 보면 참 별 이유 아니었음을. 헤어질 당시에는 마냥 상대방 때문인 줄로 알았던 이별이 지나고 보면 나에게도 참 많은 잘못이 있었음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했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그렇기에 이별은 더욱 신중했어야 했음을. 감정이 앞서 무언가를 서두르다 보면 항상 같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랑에서 그 실수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사랑도 그리고 이별도.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사랑을 위하여.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당신의 표현이 줄어들면 상대방이 당신을 아무리 좋아한다 해도 지쳐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상대방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온갖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말로 100번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한 번의 행동으로 확신받고 싶고, 알고는 있어도 다시금 확인받고 싶은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몇 번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다 보니 느낀 게, 연애를 하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미안하다는 표현을 줄이는 건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안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당신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줄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너무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잘못을 해도 만약 그게 작은 것이라면 가끔은 가볍게 넘겨주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꼭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기보다는 가끔은 그런 상대방을 이해하며 내가 배려하는 것, 그런 게 사랑이고 그런 게 연애의 한 과정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온도 1부 따뜻함이라는 주제로 제가 갈무리를 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이별도 있겠죠. 2부에서는 이별을 주제로 한 글들인데요. 뒤에 더 영상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2부에서 또 만나요.